4살인데 15개월까지는 괜찮은데 16개월부터 산책 등 타견 반응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서요. 산책하다가 다른 강아지가 보이면 집중해서 강아지 등을 쳐다보고 꼬리가 올라가면서 딱 봐도 흥분한 티가 나요. 그쪽으로 줄을 당기던지 짖거나 하진 않지만 엄청 긴장하고 흥분을 합니다. 이럴 땐 이름을 불러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킨다든지 간식을 보여주면서 앉으면 주고 있어요. 산책 중 오프리시 강아지들 또는 산책하다 짖으며 달려드는 강아지들 때문에 트라우마로 인한 방어성 타견 반응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가오는 강아지들이 자기한테 너무 관심을 가지거나 냄새를 맡으면 이빨을 보이며 으르르 소리를 내고, 심하면 앞니로 탁 허공을 문다든지 물려고 해요. 그쯤 유치원 보냈는데 그 이후로 흥분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하나가 원인이 아니에요. 지금 어릴 때 조기 교육을 했던 케이스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어릴 때 많은 강아지들과 인사의 경험이 아이에게 부정적인 기억으로 잠식되어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거든요. 혹시 어릴 때 조기 교육을 따로 받으셨나요? 퍼피 트레이닝을 한다던가 다른 강아지를 대면하는 상황들이 왕왕 있었다. 조기 교육의 문제일 확률이 조금 크거든요. 조기 교육을 받았어요. 보호자님이 지금 흥분을 하거나 이러려고 할 때 이름을 불러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거나 루어링을 하거나 아니면 앉는 행동에 칭찬을 해주는 상당히 착한 통제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착한 통제가 조기 교육 때 배운 걸 실천하고 계신 것인지, 조기 교육이 원인이라고 한다면 다른 강아지가 있는 상태에서 부정적인 경험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집안에서 얌전했다 그러면 산책 교육이 문제의 원인일 확률이 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불안함 때문에 파생되어진 문제 행동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건 어떤 뜻이냐면 단독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아이가 이 단독 경험에 의해서 산책할 때 불안감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조기 교육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산책 교육을 시켰는지, 줄을 당기면 걷던 걸 멈췄고 강아지가 옆에 오면 간식으로 보상하고 걷던 방향 아닌 반대로 걸었다. 그 상황에서 모든 기준이 아이한테 없어요. 다른 강아지가 옆에 오면 간식을 줬다면 말 그대로 아이 입장에서는 다른 강아지가 내 옆에 오나 안 오나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옆에 와야 칭찬을 받으니까. 통제가 원인이에요. 이름을 불러서 관심을 끊게 하면 안 돼요. 자극에 대해서 관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관심을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응이 첨가가 됐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심리 상태가 되게 올바른 마음가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호자님이 말씀을 하셨던 다양한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방어기제적인 행동에 표출이 됐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정확히 이런 거죠. 집중을 하는 거 우리가 끊어낸다의 개념이 아니라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상태야, 강아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적대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저 아이가 나를 해코지하는지 아닌지 불신하는 마음으로 노려보고 있을 때 보호자님이 이름을 땡땡아 라고 부르잖아요. 내지는 앉아를 시키잖아요. 이거 다 착한 통제거든요. 이런 통제를 딱 하게 되면요, 보호자님의 반응이 첨가가 됐어. 예를 들어 이름을 부르면 그때 엄마의 눈빛이 온화하고 차분하면서 나를 약간 위로하고 다독이는 것 같은 감정을 느끼면 내가 지금 저 친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기분이 나쁜 이 감정이 올바른 거구나, 나의 태도가 바람직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리고 네 느끼는 감정, 이것이 바람직하구나 라고 오해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보호자님이 또 저 강아지가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나한테 해코지를 하려나? 하고 불안한 감정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강아지만 나타나면 앉아를 시키는 거예요. 강아지만 나타나면 엎드려를 시키잖아요. 앉아와 엎드려가 폭력은 아니지만 불쾌하고 귀찮은 통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부정적인 학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강아지가 딱 나타났어. 또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때마침 엄마가 또 땡땡이 앉아 하고 딱 앉아를 시킨 거예요. 강아지만 나타나면 나는 앉기 싫은데 앉아야 되고 엎드리기 싫은데 엎드려야 되고, 강아지만 나타나면 엄마는 이상하게 나한테 강요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결국은 저 강아지 때문에 엄마가 나한테 강요한다라고 학습을 해서 저 강아지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더 키우게 되는 거예요. 강아지의 행동이 지금 현 상태에 보호자님의 반응이 첨가가 되면요, 무조건 강화가 돼요. 짖는 행동에 트릿을 주면 짖음이 강화가 되겠죠. 이건 보호자님들이 되게 쉽게 이해를 하세요. 짖을 때 간식을 주면 짖는 게 강화가 되는 거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짖을 때 예를 들어 앉아를 해. 그러면 간식 준 게 아니잖아요. 짖을 때 짖지 마, 땡땡아, 앉아, 엎드려, 이런 걸 시켰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도 이 행동이 강화가 돼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원리예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몇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한테 관심을 보면 땡땡아 하고 나를 쳐다보겠단 말이에요. 나에게 집중시켜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극이 나타났을 때 분명히 자극에 집중할 수 있게끔 놔두셔야 돼요. 방해하면 안 돼요. 그럼 결국은 아이는 내가 안전한지 아닌지를 끝까지 확인해서 그 결론을 내 가슴 깊이 새겨야 되는데 늘 보호자님을 통해서 결론을 확인 못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점점 심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면 우리 보호자님이 이 조기 교육만
안 했더라면 얘는 문제견이 될 아이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아이가 4살이잖아요. 혹시 실내에서 짖음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이거 보세요. 얘는 조기교육만 안 했어도 아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아이였어요. 그런데 조기교육을 통해서 보호자님이 방법을 잘못 배우셨어요. 자꾸 반응을 첨가하는 방법들을 배운 거죠. 다른 강아지를 볼 때 나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고 불러서 회유한 다음에 간식을 주고 안자를 시키고 엎드려를 시키고 반대로 걷고, 이런 잘못된 포인트에 보호자님의 반응이 첨가가 돼서 3년 동안 꾸준히, 다행히도 보호자님의 통제가 다 착한 통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강화가 됐을 뿐이었던 거죠. 통제만 안 하고 그냥 놔뒀더라면 아이는 강아지한테 극단적인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아이거든요. 로또멍이야, 로또멍. 보호자님 뭐 잘못했다 이거 개념은 아니고, 대부분의 방법들이 다 특정 행동에 반응을 첨가하는 방법들이에요. 짖을 때 어떻게 하세요? 땅에 코 박고 다닐 때 어떻게 하세요? 달려들 때 어떻게 하세요? 줄 당길 때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산책 교육에 집중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고작 한 게 뭐냐면 줄 당기면 안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산책 교육은 줄을 당기면 안 된다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산책할 때 만났던 다양한 자극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호자님이 잘 한번 양육하겠다고 조기 교육을 받게 됐고, 왜 산책에 집중을 하냐고요. 줄을 당기지 않게 산책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각축 보행을 시키는 게 산책 교육이 아니에요. 그런데 산책 교육하면 줄을 당기면 안 돼. 보호자 옆에 딱 붙어가지고 줄 당기지 않고 각축 보행을 하는 게 바로 산책 교육이다. 그렇게 알고 있죠, 다들.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자꾸 걷게 만들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 슬기롭게 확인할 거 용기 내서 확인하고, 그 확인했던 것에 대한 회포가 풀리면 자신의 관심을 회수하고 다시 하던 산책하고, 그리고 뭔가 불안한 상황이 됐을 때 지나치게 동요하지 않고 스스로 절제하면서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자기조절력을 향상을 시키고, 좌절감이라든가 불안한 상황에 빠졌을 때 빠르게 회복을 해서 다시 자신의 감정이 정상적으로 안정화가 될 수 있게끔 회복 탄력성에 신경을 써주는 게 산책 교육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배제한 거예요. 아이의 감정은 없어, 마음은 없어. 옆에 걷게 만들고 줄을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강아지가 와도 내 옆에서 이탈하지 않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강아지가 다가오면 칭찬해줬단 말이에요. 다른 강아지가 다가와? 그래서 보호자님을 쳐다보면 칭찬해? 보호자님한테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정보죠. 자극에 무조건 집중해야 됩니다. 영상 같은 거 보면요, 보호자 옆에서 보호자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걷는 강아지의 영상을 막 올려요. 되게 자랑스럽고. 산책을 왜 하나요? 아이들한테 운동, 힐링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몸을 리프레시 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경치를 보고 저기서 강아지가 오네? 아, 안전하겠구나? 그러면서 판단력을 기르고, 나는 보호받으니까 불안해할 필요 없어. 보호자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안정적인 반려 삶을 자신이 누리고 있음을 느끼면서 아주 평온한 삶이 되도록 유지시키는 게 교육의 핵심인데, 지금의 교육들은 다 행동에 맞춰 있는 거예요. 다른 강아지가 나타나도 보호자 옆에서 이탈하면 안 돼. 산책을 할 땐 옆에 딱 붙어가지고 걸어야 돼. 줄 당기면 안 돼. 그럼 줄 당길 수도 있지 않나요? 줄 당기면 큰일 나나? 줄을 당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기면 큰일 난다는 아니잖아요. 습관적으로 당기면 문제가 되겠지만 필요하면 당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성품이 좋은 아이인데 부정적인 감정,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을 첨가해서 그 마음을 부각시켜놔서 다른 강아지에 대한 불신이 쌓인 게 원인이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축체인을 쓴다던가 줄체는 교육을 한다던가 데미지를 주는 교육 방법을 따라하고 통제지만 폭력에 가까운 이런 방법을 쓰신 적 없으시죠? 왜 이걸 질문하냐면, 만약에 이러한 강력한 통제가 있었다면 긴장을 하지만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강력한 통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건 이 아이의 성품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통제를 하지 않았다면 아이의 기질이 참 좋은 아이다 라고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통제했다면 그 통제가 두려워서 행동하지 않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앞니로 이렇게 하면서 딱 공격하는 것까지 나타났다는 건 나름 열심히 교육을 쉴 새 없이 꾸준히 하셔서 조금씩 누적을 시켜서 불신하는 그 마음을 키운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른 강아지가 나타나서 긴장을 하던 말던 나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애쓰실 필요도 없고 이름 부르실 필요도 없어요. 아이한테 충분히 그 긴장한 감정을 토해내도록 기다려주시고, 또 긴장한 감정을 서서히 스스로 가라앉혀보는 경험도 누적을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그 상황에 아무런 이슈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경험을 통해서 알아차릴 수 있게끔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반응들을 다 중단하시는 게 해결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